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좋은 남편과 평화로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주부입니다. 우리 남편은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 생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를 친 적도 없죠. 우리 부부는 크게 말다툼을 하거나 큰 소리로 싸운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랬던 남편과 조금은 실랑이가 있었는데 오늘은 청자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두 가지 면을 보고 반했었어요. 우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다들 주변에서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간호사가 일하는 환경이 정말로 힘들거든요.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3교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3교대를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일상이라는 것을 자유롭게 즐기기는 힘들어요. 일반 회사원은 늘 똑같은 사이클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야간 주간이 바뀌는 주에는 정말 너무나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을 보내면서도 늘 피곤함에 시달렸죠. 사실 남편과 사귄 지 2주년이 되어가도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간호사가 저처럼 일상을 즐기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일하는 연차나 병원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병원에서 조금 높은 연차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심지어 어떨 때는 데이트한다고 드라이브 나갔다가 잠깐 차에 탄 사이에 골아 떨어지기도 했어요. 피곤함이 극에 달한 상태로 깜빡 졸았으니 쉽게 깼을 리 없겠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골아 떨어진 날에 남편의 차에서 한참 동안이나 잠에 들곤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깨우지 않고 자는 저를 차에서 기다려주곤 했죠. 비몽사몽 잠에서 깨어난 저를 보면서 한없이 귀엽다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코만 골아도 예쁠 수가 있냐? 이번 주도 엄청 피곤했나 보네. 내가 그런 당신 모습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항상 자기 일에 열심히 임하는 당신 모습 볼 때마다 내가 다시 반한다니까. 누가 뭐래도 나중에 현모양처다 하면서 집에서 갇혀있을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나는 당신같이 능력 많고 멋지게 자기 인생 사는 사람 앞길 막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즐길 생각만 하고 살아. 거기에 평생 내가 옆에 있으면 더 좋고. 항상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니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죠. 그리고 이런 때에 은근슬쩍 프로포즈도 겸하는 게 남편다워서 좀 귀여웠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남편을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남에게 뺏길까 조마조마하기도 했어요. 남편을 절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주위에 너무 사람이 많은 탓이었죠. 그런데 심정을 느끼기라도 했는지 남편은 제게 항상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기까지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연애 3년 차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조금은 걱정도 했어요. 시부모님이 혹시라도 제가 돈을 벌러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까봐 말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이미 다 말을 해놨는지 절대 제가 하는 일에 입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남편의 배려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정은 물론 시댁에서도 맞벌이하는 우리를 위해서 집안일의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수고가 많다면서 늘 집에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셨고요. 우리 친정엄마 역시도 제가 관리하지 못했던 집안일에 전반을 책임져 주셨죠.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집안 사정을 들으면서도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자,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에는 남편이 좋았다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하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나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챙겨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항상 병원에만 매여 있던 나를 대신해서 남편이 평소 자식이 해주는 일들을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다 해주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것, 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을 사들고 직접 집까지 찾아가서 전달해 주기도 했고, 생신 기념으로 외식도 함께하고 그랬죠. 저는 아무래도 일하는 도중이라 날짜를 맞춰서 무언가 해준다는 것은 좀 어려웠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먼저 날에 맞춰서 부모님 생신을 챙겨드리고 난 뒤에 항상 제가 준비한 선물을 따로 보내드리곤 했어요. 남편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남편의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아껴주고 돌봐준다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결혼하거나 오래 사귄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변심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남편은 정말 묵직한 사람이라 볼 수 있었죠. 이런 남편이니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거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두 번째 이유의 결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보통은 자기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최대치가 있는 법인데 남편은 그런 최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넘쳐났죠. 거기에 좋은 사람만 가득했으면 제가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잡초 같은 사람들도 만나는데 이런 사람까지도 다 수용하는 사람이 남편이었죠. 자기가 당하면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잡초 같은 사람들을 뽑아버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친구들 사이에도 정리가 필요한 법인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당한 일만 생각하면 정말 이런 사람과 아직도 친구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한 번은 저를 만나기 전에 돈을 댄 친구가 있다고 했었어요. 한 10년 전이었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돈을 빌려달라던 친구였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그 나이에는 엄청 큰 금액을 남편에게 빌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었어요. 돈은 당연히 받았지? 일부라도 받아야지. 어디서 피 같은 돈을 떼먹으려고 그래? 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그 돈은 받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랑 손절은 했어? 하고 다시 물어보니 또 우물쭈물. 결국은 아직도 그 친구랑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참, 저는 쪽팔려서도 연락 안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돈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남편도 제가 전적으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었죠. 남편의 넓은 인간성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아니, 헤어졌으면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든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친구의 선을 넘으려고 해도 남편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연애 도중에는 많이 싸웠는데 그래도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저라는 걸 알았으니 넘기고 남편과 결혼했죠. 아무튼 이렇게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앞서 말한 전 여자친구가 제 인생에 이렇게 질긴 잡초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남편과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이유는 만나는 내내 다른 남자와의 바람을 피워 남편에게 정말 말로 하지 못할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남편과 연애할 때 제게 은근슬쩍 옛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남편이 해준 말 중에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이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상대 중에는 남편과 어릴 때부터 알아온 20년 지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 촬영과 손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도 20년 지기 친구와 여자 하나 때문에 절교까지 했다더군요. 이 이야기는 술을 먹으면서 남편이 취중진담으로 들려준 이야기이긴 한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의 기운까지 빌려서 내게 말을 꺼내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 영향 때문인지 남편은 저를 간 만났을 때만 해도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저랑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만나면서도 제가 병원 일로 잠깐 바빠서 오래 연락을 못하면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자기야,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내가 싫어져서 그만 만나고 싶은 거면 편하게 말해도 돼. 난 괜찮으니까. 이때는 이미 제가 남편의 전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들었던 뒤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갔죠. 남편은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과거의 연애로 깊게 팬 상처가 전혀 아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이 못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이런 일이 자주 있더라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우리 만남부터 걸림돌이었던 그 여자는 결혼을 해서까지도 문제가 되더군요. 사사건건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그녀를 칼같이 끊어내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폭발한 날이 왔어요. 오랜만이다, 나야.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오빠뿐이더라. 그래서 연락했지. 우리 엄마도 오빠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혹시 엄마 병문안 한 번만 와주면 안 될까? 응? 우리 엄마 봐서라도 딱 한 번만.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평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게 꼬박꼬박 말을 해주던 남편이기에 마지막으로 경고하기로 마음먹었죠. 여보, 내가 두 말은 안 할게. 나 당신을 믿고 있고 그래서 결혼도 했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 여자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예전처럼 끌려다니는 모습 보여주면 나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절대 그 여자한테 휘둘리지도 말고 그 여자랑 휘말리지도 말고 알아서 잘 행동했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부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일에 최대한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말은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이해심을 끌어서 한 말이었죠. 이렇게 딱 한 말로 끝낸 건 그래도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결혼한 후에는 항상 제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 사람들의 어이없는 부탁은 거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남편을 믿고 기다리자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알았다면 이날에 제가 한 결정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것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였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말이죠. 생각보다 좁은 바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몇 개만 건너면 웬만한 소식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병원에 어떤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예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진상을 부리던 사람이었다. 경찰도 왔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고요. 누구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거기가 그 병원 잘 치료하는 곳인데 다행이다. 이런 소식도 제 귀에 들려요. 그런데 이번에 들은 소식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야, 혹시 들었어? 당신 남편이 다른 병원에 거의 매일 드나든다던데? 거기 혹시 자기 부모님이라도 입원해 계신 거야? 내 친구한테 들으니까 어떤 어르신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그렇게 드나든다고. 혹시 내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꺼낸 거 아니지?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병원을 그렇게까지 다닌다는 말은 집에서도 듣지 못했고요. 남편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던 그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설마 싶었는데 제게 소식을 전해준 동료의 말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니, 나는 친구가 그랬거든. 어떤 여자랑 같이 다니는데 둘이 부부인 줄 알았다고. 자기네 남편이 그 어르신 보호자 행세까지 하고 다녔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남편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입원이라도 한 줄 알았지. 아닌 모양이네. 동료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부끄러움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끄러움은 남편의 소식을 이렇게 다른 직장 동료가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고요. 화가 치밀어 오른 이유는 당연하게도 남편에게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전화를 받은 뒤로 제게 끝까지 병원에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너무 실망이 컸어요.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 쳐다보기도 싫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말을 섞는 것도 싫어서 점점 우리 부부 사이에는 대화도 줄었어요. 남편은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 무슨 일로 이러는지 감도 못 잡은 듯이 보였고 우리의 냉랭한 상태는 한동안 지속되었죠. 그런 와중에 갑작스럽게 남편의 사촌형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남편의 가족을 홀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남편보다 13살이나 많은 사촌형은 50이라는 나이가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순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시댁 모임에서 걱정된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온 모습을 보니 예전과 봤던 것과는 엄청 달라져 있더라고요. 옷 스타일도 하루아침에 달라진 건 당연하고 하는 행동도 젊은 사람처럼 하려고 무척 노력하셨고요. 훨씬 젊어진 분위기에 활기가 가득 찬 얼굴로 오랜만에 찾아온 남편의 사촌형은 제가 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시세를 캐묻는 거였어요. 이 대목에서는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촌형은 대충 사람이 먹고 살 만큼 벌고 살면 되지. 집이 넓어봤자 뭐 하겠어? 하면서 집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니 모아둔 돈이 제법 돼서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였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죠. 우리 집이 있는 아파트 소식이나 편의시설 같은 부분을 꼬치꼬치 캐묻는 사촌형의 모습이 말이에요. 제가 찾아온 게 말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 동네가 살기 좋나요? 이 주변에 내가 살펴보니까 마트랑 좀 있는 것 같던데. 편의시설 같은 거 뭐 있는지 아세요? 아파트라는 게 동수도 중요하다며. 몇 동이 좋으려나? 갑자기 이사 생각하려니까 생각할 부분이 많네. 돈은 내가 어느 정도 벌어놨는데 여기 시세는 어떻게 되지? 갑자기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랬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시겠죠? 평소에 저랑은 대면도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니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는 왜 우리 집을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묻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새 만나는 친구가 있거든. 그런데 나보다 많이 어려서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해도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 친구가 여기 아파트를 무척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건데 직접 와서 보니까 좋네. 나도 너희랑 같이 가까이서 지내면 좋겠다. 일단 대출이라도 무리하게 받아서 와볼까 싶어서. 아직 그 친구는 돈벌이가 많지 않거든.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닌 듯 보였으나 전부 대답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사를 오겠다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조금 마음이 그랬습니다. 친척 어르신들한테까지 손을 벌려서 그 여자의 여기 좋다, 이사 오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에 무리하게 돈을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찝찝한 마음이 들었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제 짝이 무리하게 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형님이 오신다면 정말 좋죠. 저도 말동무도 생기고 밤에 한 번씩 저희랑 술자리도 같이 하시고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집에 없을 때는 가끔 심심하기도 했는데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러시죠. 두 팔 벌려서 자기 사촌형이 이사를 왔으면 싶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면서 왜 여기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하는 거지? 게다가 16살 나이 차이라니. 젊은 여자가 뭐하러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났겠어. 다 돈 때문 아닌가?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구나 싶은 생각이었어요.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라도 저처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서로 좋다고 하하호호 웃는 남편과 남편의 사촌형을 보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리더군요. 그래도 기뻐하실 어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저도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 둘을 축복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은 흘러 제가 당직 근무를 서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응급실에 한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죠. 당시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대거 휴가를 낸 상황이었고 당직을 서던 다른 간호사들도 너무 바쁜 상태여서 황급히 찾아온 후배 간호사가 구급차에서 환자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후배 간호사의 손에 들린 지갑과 핸드폰을 보고는 조만간 보호자를 부르겠구나 싶어서 저는 일을 잘하나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후배 간호사가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보호자를 부르는 순간 저는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이름이 후배 간호사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남편은 한국에서도 몇 명 없는 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흔하지 않았고요. 그런 이름이 후배 간호사의 입에서 나왔으니 절로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후배 간호사가 처리하려고 했던 환자를 제가 보겠노라 했고 제 말에 후배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환자의 물건을 인수인계해 주었습니다. 뒤이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어요. 그 환자의 정체는 바로 남편과 내 사이를 냉랭하게 만들었던 걸림돌, 상간녀 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사자를 이렇게 만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과 내 사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일단 환자였기에 참았죠. 그리고 담당과에 연락을 돌리고 나서 커튼이 쳐진 침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생각했죠. 남편에게 지금 연락이 갔으니 조금만 있으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달려오겠구나. 그리고 남편과 나는 대판 싸우겠지? 내 성격에 보고 넘기기는 힘드니까. 내 직장에서 남들 눈앞에서 흉한 꼴도 보이고 내 가정의 행복은 이렇게 끝나려나? 이런 생각에 저는 초조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제 일터이고 아직 내 업무는 끝나지 않았기에 응급실을 찾은 다른 환자를 살피러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후배 간호사에게 방금 들어온 환자 가족이 오면 제게 전달해달라는 말을 남기고요. 다른 환자를 보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배에게 보호자가 도착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남편과 저 사이에 아직 냉전의 분위기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응급실로 담당을 옮기게 되었는데 아직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제가 하는 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남편이기에 당연히 직장 동료에게 제가 일하는 곳을 캐묻거나 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러니 남편이 도착할 때까지 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후배에게도 단속해 놓았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가 갈려도 참은 이유가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도 증거가 없다면서 발뺌을 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선량하고 나만 생각해주던 남편이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대로 꼬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위자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두말하지 않고 남편이 이혼해 줄 것도 같았으니 말이죠. 아무튼 둘이 붙어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이제 남편 입으로 과거라는 소리는 하지도 못할 테고요. 후배에게 소식을 들은 직후 저는 맡은 업무를 처리해놓고 당장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꽉 부여잡고 있는 힘껏 확 젖혔죠. 남편이 바로 여기 있겠지 싶은 마음에 쉽게 눈이 떠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어렵게 뜬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상간녀를 꽉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머리숱이 울창한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머리숱이 너무나 휑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끌어안고 있든 말든 그런 것은 놀랍지 않았고요. 아무튼 휑한 뒤통수를 보고는 어안이 벙벙했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빠르게 커튼을 치려고 다시 손을 뻗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소리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익숙한 목소리에 얼른 고개를 뒤로 돌렸고 거기에는 남편과 사촌형이 함께 뛰어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열어놓은 커튼 사이로 보이던 남녀의 모습에 사촌형의 눈은 순간 정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초점도 그런데 사촌형은 중년 남성의 뒤통수를 본 순간부터 엉성한 자세로 서서 그 자리에 그대로 뿌리를 박은 듯이 가만히 서 있더군요. 저는 빠르게 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옆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려고 했죠. 무슨 줄줄이 쏘시지도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남자들이 다 어떻게 상간녀가 다친 소식을 들었는지도 그렇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 싶어서 약간 저도 어안이 벙벙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진하고 착했던 남편의 사촌형은 여기가 병원이라는 사실도 잊었는지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내가 내 동생을 만났었던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어. 근데 지금 너 나랑 친한 형까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대체 몇 사람을 가지고 논 거야? 네가 나한테 그랬지? 더 이상 바람은 없을 거라고. 다른 사람이랑 관계 싹 다 정리하고 나랑 결혼하겠다. 그래서 난 너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했었어.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엿을 먹여?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정말 너 같은 인간 말종을 도대체 누가 살린 거야? 누가? 소리치는 사촌형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소리치고도 참을 수 없었는지 제 뒤에서 멍하니 서 있던 사촌형은 상간녀가 있는 침대 옆에 링거를 바닥에 던지고 온갖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리 적지 않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진상을 보고 겪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이런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 사랑이 뭐길래 정말 놀랄 노자였어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이런 난동을 부리면 경비팀이 출동하게 되거든요. 그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주변 직원들이 말려야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니 사촌형의 기분이 어떤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란을 눈치채고 달려와서 뒷수습을 하려는 동료들에게 잠시만 이대로 두라고 말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죠.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 심정으로 소리치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슴에 맺힌 말만큼은 제대로 상간녀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후 이 사건의 전말은 남편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사촌형은 남편과 함께 있다가 후배 간호사의 전화에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을 통해서 상간녀의 사고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사촌형과 있었다는 말에 남편에게 물었죠. 지금 이 시간이 되도록 둘이서 뭐 했는데? 저 여자가 실려왔을 때 내 후배에 비해서 당신 이름이 나왔을 때 내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 당신 아직까지도 저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 저번에 전화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 저 여자한테 줄줄이 소시지 마냥 찾아온 걸 보는 내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지? 이때까지 참아왔던 울분이 한 번에 터지는 바람에 남편에게 못난 모습으로 물어봤죠.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야지 남편과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미안해. 사실 당신한테 말하지 않고 저 여자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 이건 정말 당신에게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전부 잘못했고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정말 저 여자한테 마음이 있어서 갔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저 여자가 마치 사촌 형한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 같았거든. 괜히 우리 가족으로 지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형도 갑자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저번에 찾아왔을 때는 막상 좋다고는 말했지만 나도 속으로 생각했어. 어떤 남자가 결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어. 그리고 자기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고 집을 마련한다는데 나도 생각이 있어. 당신 생각처럼 마냥 좋기만 한 사람은 아니야. 처음 보는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속으로 무척 놀랐어요. 그리고 다음 말로 인해서 남편이 나와 결혼한 후에 그래도 깊게 패었던 상처를 회복하고 있었구나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 당신 만난 이후에는 저 여자랑 제대로 대화한 적 없어. 당신이랑 살면서 마음에 있던 상처도 많이 사라졌고, 아무튼 그래서 사촌 형한테 솔직하게 저 여자가 예전에 나와 만났고 바람을 피웠던 여자라고 말해주기도 했고, 그런데 이미 여자한테 홀린 건지 형이 내 말을 무시하더라고. 사촌 형이 그랬어. 자기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 어차피 내일은 과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역시 마음을 쉽게 접지는 못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말렸어야 하나 싶더라. 남편은 사촌형에게 진심으로 경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과거에 자기가 당한 일도 있으니 남편의 성격상 쉽게 넘길 수 없었겠죠. 하지만 남편의 사촌형은 이미 상간녀에게 홀릴 대로 홀린 상태라서 자기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고, 남편도 저만큼 사촌형이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남편이 경고했던 대로 그 상간녀는 아직도 바람을 습관처럼 피우고 있던 거죠. 개벌은 못 준다고 하더니 딱 그 꼴이네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야 지금까지 있었던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나은 듯 했어요. 이제까지 떨치지 못했던 마음을 이번에 제대로 비울 수 있게 된 거죠. 아무튼 남편은 과거에 절교로 끝나버린 본인과 똑같이 자신의 사촌형이 당하게 놔두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예전에 자신은 친구를 잃었지만 지금 사촌형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도 제법 많아서 이건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사람의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상간녀를 끌어안고 있던 남자였어요. 그 남자도 알고 봤더니 엄연한 피해자였더군요. 결혼을 빌미로 상간녀에게 돈을 얼마나 주었는지, 두 남자가 그 상간녀에게 준 돈은 정말 억소리가 나더군요. 남편은 이 두 사람의 사정을 다 들었고 그냥 둘 수 없다며 발벗고 나서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결혼을 빙자한 사기죄로 이 두 명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뒤는 뭐 일반적인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그 상간녀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은 그냥 자기가 돈을 주고 싶다고 해서 자신에게 돈을 준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평소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고, 상간녀가 어떻게 둘에게서 돈을 뜯어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상간녀의 사기죄는 성립이 되었고, 상간녀는 벌금은 물론 징역형도 받았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보아도 두 남자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결혼을 빌미로 돈과 재산을 받아낸 거니까요. 자기의 죄가 성립이 되자 상간녀는 있는 힘껏 두 남자에게 접촉하려고 하더군요. 하루는 우리와 같이 있는 사촌형에게 와서는 넙죽 엎드리더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제발 선처해달라면서 안간힘을 쓰더군요. 남편의 사촌형은 단호하게 상간녀를 쳐냈고요. 네가 분명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때 내가 한 번은 참고 넘어간다고 분명히 말했지. 난 기회를 줬어. 그런데 차버린 건 너야. 그러니 그냥 네 집값 받고 깜빵 들어가서 살아. 그게 우리한테 했던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 거니까 네가 사람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아무튼 이렇게 와서 빌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는 말이에요. 앞서 받은 것은 형사재판이었고 지금은 두 사람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상간녀에게 피해 보상까지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승소할 게 뻔하다며 변호사도 이건 고소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이 민사소송도 두 사람이 승소한다면 아마 상간녀는 자신의 재산은 물론 앞으로 자신이 버는 돈들도 족족 이 둘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 건너서 듣기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거지가 동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벌금 내려고 지금 사는 집도 내놓고 빈털터리처럼 산다고 하더군요. 모두 다 자신의 업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일에 대한 마무리는 두 사람의 소송을 돕고 난 뒤에 남편과 따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그 여자가 나한테 했던 해괴한 짓들이 이 꼴이 난 지 오래야.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당신과 만나고 난 뒤에 그 여자가 나한테 정말 해로운 사람이란 것도 많이 느꼈고 그런데 그 여자의 어머니만큼은 잘해드리고 싶었어. 내가 그녀랑 헤어지고 힘든 마음에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을 때 물론 가족한테도 도움을 받았지만 그녀의 어머니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나한테 반찬해서 보내주기도 했고 마치 우리 엄마처럼 말이야. 저번에 전화 왔을 때도 그 여자의 어머니가 아픈 것만 아니었으면 신경도 안 썼지. 나도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러고 싶겠어? 그래도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도리는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몰래 병원으로 찾아간 건 너무 미안해. 그건 내가 100번 잘못한 일이야.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 2번 다시는 없을 거고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서 정말 미안해. 남편의 마음에 있는 진심을 듣고 나니 저도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상간녀가 너무 밉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쨌든 끼어들어서 골을 만든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반면에 남편이 말하는 그 상간녀의 어머니가 해주었다는 도움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적어도 제게 말은 해줬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하지만 당신도 이건 알아야 해. 당신이 내게 한 짓은 나를 기만한 행동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 당신과 나는 이제 연인 관계 같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는 결혼을 했고 이제 동반자의 입장이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내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가닥이라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우린 부부니까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당신이 이번 일을 통해서 느낀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당신 성격 정말 좋아하지만 사람이란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대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남편의 속을 털어놓는 말에 저도 다 까놓고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제 말에 듣던 남편은 본인이 정리하지 않은 잡초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들어서 사촌형과 나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는 변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의 남편의 행보를 지켜볼 생각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남편이 점점 본인이 했던 말처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 말대로 나쁘게 박힌 잡초 같은 사람들은 싹싹 골라내려고 하더군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만 곁에 두고 좋은 사람과 가족들로 새 밭을 꾸려나가는 중이죠. 이렇게 변한 남편의 태도는 남편 본인에게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서로 좋은 양분을 나누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으니 본인의 마음도 전보다 훨씬 편안함을 찾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자라날 미래의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새싹도 함께 잘 키워나가 보자고 제게 약속하겠다며 슬쩍 말하더군요. 오늘 제가 보내드린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일 수 있을 거예요. 예전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혼하는 지금에 저 같은 경험을 겪은 사람도 정말 많겠죠. 살면서 꽃뱀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남편의 사촌형처럼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 기승을 부리는 거고요. 그래도 저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열심히 가족과 잘 살아보겠습니다.